안녕하십니까. 우리 손상대 교수님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우선 나라부터 살리고 보자는 그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대선이 53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고 나면은 일주일이 뚝딱 지나갑니까? 요즘 들어 신문을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외백 붕괴 사고, 이재명 변호사 비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원전 감사한 국장 영구직으로 자천, 규제마켓에서 3년째 새 공장 짓지 못하는 반도체 강국, 오늘 아침에 보면 물가 올라 돈줄 줘야겠다, 대선 앞두고 돈줄 풀겠다, 올 들어 북이 3번째 미사일 발사했다. 자, 이 제목만 보면은 한마디로 경제와 안보 두 축이 한꺼번에 톱 기사로 나왔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제동이라는 기사와 신세계 정진용 부회장이 멸치와 콩나물로 멸공을 외치자 좌빨들이 신세계 보이콧 운동을 벌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2030들이 나서서 바이콧 운동으로 정계회가 맞섰다는 그러한 신선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도둑정권, 깡패정권, 빨대정권, 기생충 정권, 패거리 정권을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실컷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와신상담하면서 저들의 거짓과 위선의 체제부정 상식을 파괴해버린 막무가내식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탈환할 날을 오늘까지 절치부심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607조 원에 달하는 본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6.25 동란 이후에 71년 만에 전세나 나올 법한 1월 추경안을, 그것도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주겠다는 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은 전방의 군사보호지역 1036평을 해제해서 이재명 요구대로 대놓고 밀어주기 선심정책을 남발해서 관건 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도배되었습니다. 도대체 국민 55%가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누굽니까? 한 달 새 대장동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U2로 불렸던 유한기가 죽었고, 11일 만에 또 유한기 밑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했던 김문기 개발 1차장도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던 이병철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에게 불리한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입에 이재명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석연치 않는 사회로 연쇄적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액션 스릴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핵심 증언이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괴이하고, 우연치고는 우리 눈앞에 이게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는 결정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이재명은 서둘러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솔직히 가장 관계가 깊은 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하기야 이 자는 지 아들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이라고 한 자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자유일보가 오싹한 정치판 다음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심판의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지만은 이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어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3일 신년사랍시고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가 돼 있고 소득 양극화가 해소됐고 국방이 튼튼해졌다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해댄 지 이틀 만인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부의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11일 아침에 한 방 또 날리고 어제는 또 단도미사일 2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1분 이내에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서 도발을 규탄하고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도발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북계와의 대화와 종전선언에 매달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느닷없이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중동 3개국 해외 순방 여행이나 다녀오겠다니 이 정권의 한미동맹 파괴와 안보 허물기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 물론 인정하지 않지만은 자 여러분 이런 꼬라지를 더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제발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세련되고 정교한 정치적 조언을 받아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애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국민 염원인 정권 탈환을 기필코 우리 우파가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민심의 일부만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해,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 사회로 복귀해, 시장 경제를 통해 무너져 내려는 경제를 살려내, 이게 국민의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는 외연 확대를 한다고 집안 단속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연적으로 물들어서 삐뚤어진 자들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믿고 왔다 갔다 시간 허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집토끼를 한 번 더 보다듬고 결속해서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는 유력 후보의 말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셋째는 우파끼리는 서로 정적으로 보지 말고 연합 공조 세력으로 보고 좋은 공약은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정책도 공유하고 함께 공격할 것은 함께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추미애는 물론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탈원전, 부동산, LH 사건, 최근의 대장동 게이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 위선과 타락, 무능한 패거리들은 저들의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잘 공격해도 이 중에 한 가지만 잘 공격해도 저들의 잣대로 재단하면은 100번도 1000번도 더 탄핵하고도 남았습니다. 상식이 파괴되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는데도 그동안 야당은 이중대 소리 들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공격은커녕 쓴소리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총공세를 감행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싸울 때는 싸워주기 바랍니다.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금 열간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주인인 지역구 구민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국민 없는 나라가 없듯이 지역 국민 없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확실한 민생 투어입니다. 공천 기준도 바로 지역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확실한 동맹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잣대니 뭐니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사이에서 하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밖은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이고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 진영과 러시아를 주축한 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신냉전 시대가 다시 열린 듯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물안 깨구리처럼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이합 집산과 변혁으로 시시각각 선택을 요구하는 그레이트 게임에는 관심이 없고 현 종북 주사파 정권은 오직 정권 유지에만 매달리며 아직도 중공과 북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 누구도 고민 안 합니다. 입만 열면 동맹을 무시하면서 동맹군과 연합훈련도 하지 않고 미군 철수를 외치는 종북 종중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종전선언은 미국 철수선언이고 평화협정은 항복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현혹되거나 쏘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속을 겁니까? 지난날 월남 패망은 고사하고 불과 몇 달 전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은 벌써 잊은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동맹의 편에 서서 자유민주 체제의 선봉이 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 체제로 남느냐의 체제 수호 전쟁이며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이 걸린 싸움입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이고 쌍식이냐 비상식이냐의 싸움이며 패거리 한탕주의 부정부패와의 싸움입니다.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주문한 위 네 가지 외에 우리 국민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우파는 뭉쳐서 단일화를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압박해야 합니다.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정파는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원인 우파 단일화를 반대하거나 이탈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지난날 교육감 선거에서 지난날 대선에서 우리는 항상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참패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우파가 뭉쳐서 종북, 종중, 주사파로부터 최우선으로 정권을 찾아놓고 그 후에 우리끼리 노선투쟁을 하든 쇠싸움을 하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하자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만심을 모두 버리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손을 내밀고 맞잡아서 반드시 해내게 우리가 압박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정선거 원천 차단과 봉쇄를 위한 국민감시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누차 얘기했지만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것 같지만은 저들은 지금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도권에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실상을 경험한 우리는 심히 불안합니다. 여론이나 모든 것이 이겨놓고도 우리가 져서는 되겠습니까?
애국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로 부정선거를 우리가 막아냅시다. 다행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측한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국민혁명당에서 각 투표소마다 감시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행동으로 참여합시다. 행동하지 않는 구호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사전선거 투표소 감시단은 많이 참여해서 감시를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보다는 안전한 당일 투표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할 일과 우파 국민이 할 일을 구분해서 우파끼리 뭉치고 부정선거를 막아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체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승리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지 여러분의 뭉쳐진 힘이 필요합니다. 2월 5일부터 3월 1일까지 정광훈의 목숨 건 광화문 투쟁에 모두 참여합시다. 모두 힘을 내서 준비합시다. 우리는 1천만 당원이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대선 이후 예상되는 촛불들의 혼란을 막고 국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해냅시다. 그것이 시대가 주는 마지막 사명인 국민혁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내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승리의 그날까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시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이기자.